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입니다. 3월 19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것도 투자다. 자, 다산 시장이 폭등하던 그런 시기들이 늘 있어요. 네. 잘 모르는 사람이 뛰어들 때면 늘 꼭지죠. 예. 비트코인도 얼마나 올라갔었나 보니까 73,000불까지 갔었네요. 예. 지금도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나머지 알트코인도 갑자기 급락세를 맞이하고 있고요. 63,000불. 네, 고점 대비 10%? 거의 15%. 예. 한 일주일 상간에 한 15% 정도 자산이 날아갑니다. 보통 사람의 멘탈로 버티기 힘들어요. 예. 폭등할 때 이걸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중간에 이거 수익 실현도 좀 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거 다 못 먹거든요. 예. 저점과 고점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말자. 다 먹는 사람 잘 없습니다. 신생아 특례 덕분에 5억 원이 아파트 거래가 잘 되고 있다. 거래가 잘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와요. 거래가 정말 잘 된다면 이미 특례 보금자리론 때는 중간 정산성으로 2월 말에 한번 하고 3월 중순에 한번 했거든요. 근데 신생아 특례는 이것 때문에 거래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말만 하고 있지 실제로 얼마나 주택 구입에 이용되었는지 아직도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조회하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절이 수상할 때는 쉬어가는 것도 투자다. 자영업자들 모조리 힘듭니다. 예. 주상복합 새로 지어진 곳들 밑에 상가 차지도 않습니다. 온통 임대입니다. 짜장면도 비싸서 짜파게티, 짜장라면 먹어야 될 판국에 무슨 투자가 웬 말입니까? 안 팔린 아파트 27만 개, 서울 기준 8만 개, 부산 기준 5.4만 개, 서울 인구 930만, 부산 인구 330만. 부산 매물 많다, 그죠? 많은 게 맞습니다. 월급이 2배 이상 뛰었다. 일본을 넘어섰다. 2022년 기준으로 훨씬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한국. 그러면 생산된 물건의 가격도 일본을 넘어서겠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이런 여러 가지를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좀 무리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 좀 들기도 합니다. 일본 주식 시장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그런 현상들, 엔저나 이런 영향 등으로 세계적으로 조금 더 우리보다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겠죠. 우리가 좀 올해 작년 죽 쓰는 동안 세계 여러 나라들은 잘 나가더라. 잘 나가는 나라들이 있더라. 건설사 폐업이 24년도 지금까지 3월 지금 이 순간까지 704건. 근데 2023년에 어렵다 할 때도 581건 밖에 폐업하지 않았었거든요. 건설사 폐업도 빠르게 늘고 있고요. 새마을금고 연체율도 가파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작년에 이 부실 채권 상각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지금 10% 훨씬 더 뛰어넘었을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자기 자본금의 한 10배 정도 대출을 일으키잖아요. 그런 생각해 봤을 때 이거 거의 자본 잠식되는 것들도 나타나죠. 통폐합되고 이런 것들도 나타납니다. 부산은 특히나 과거 몇 년 전인가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맘때 무렵이니까 거의 그것도 한 15년이 다 돼갑니다. 그죠? 부산 저축은행 사태, 이런 것들 좀 아픔이 있잖아요. 알잖아요.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이 말이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평지일 것 같다. 떨어지기 전까지는 평지일 것 같다. 알 수가 없습니다. 총선 이후 어떤 시장 상황이 펼쳐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불확실성이 클 때는 쉬어가는 게 제일 큰 투자입니다. 쉬어가는 게 제일 큰 투자입니다. 저 아래 링크를 이용해서 PC에서 구매해 주시는 분 혹은 모바일에서 모바일에서 이용해 주시는 분, 요 링크를 통해서 한번 클릭하고 나면 24시간 내로 구매해 주시면은 저한테 후원이 가게 됩니다. 익명의 후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이유죠. 네, 쿠팡 관리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요 금융시장에 이런 것들, 전세 DSR이라든지 전세 DSR 도입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요소들이 총선 이후로 다 밀려 있어요. 다 밀려 있습니다. 불확실성 클 때는 쉬어가는 것도 투자다. 투자 귀신이 붙었습니까? 와극합니까? 고층 아파트 뷰 타령하는 이것도 보면은 전 늘 그런 생각 듭니다.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지하 골방에만 있어서 그런가? 왜 그놈의 뷰? 저는 커튼 한번 집에 와서 커튼 한번 쳐버리면 밖에 볼 일이 없습니다. 한 번씩 보면 좋긴 하겠죠.
그러면 뭐 주말에 산에 가서 보고요. 뷰는 산에 가서 보고, 그래서 뭐 뷰가 어쩌니, 이렇게 늘 이 부추기는 것 있으면 저는 조금 조금 까고 갑니다. 자, 매물 54,000개, 서울 8만 2천 개, 네, 그 정도 수준이고요. 전세 물량 하락이 멈췄다. 매매 거래가 조금 늘어나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매매 거래가 조금 늘어나니까 전세 거래가 확 줄어들어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전세 매물이 늘어나요. 그 시장의 수요가 제한적이다. 자, 향후 한 10년 정도는 재건축 시장 분담금 때문에 굉장히 고전할 것이다. 이 재건축이 성사되려면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 가격들 비는 곳들도 많이 생기고 값이 많이 떨어진다면 뭐 그만한 건축비를 충당하더라도 네, 가능한 부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도 같이 늙어가 버리면 아이고 그냥 살지 말라고 고쳐 사노, 이런 이야기 일본에서 했다 그러죠. 우리나라도 그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재건축도 불확실하다. 그럼 한 20년 지나면 하겠나? 한 20년 지나면 부산 인구 얼마인가요? 330만의 인구가 한 250만 대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2050년 인구가 대구 인구 정도 된다고 하니까 부산에 25년이네요. 25년 후면은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장기 투자? 정답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삼성전자 같은 이런 블루칩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능했죠.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막 10분의 1토막 나고 막 상장 폐지되고 이런 것도 있어요. 남들의 성공담만 믿고 따르기에는 누가 책임져 줍니까? 그 성공담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쉬어가는 것도 괜찮다. 남들보다 조금 덜 먹어도 괜찮다. 탈만 안 나면 된다. 먹고 체하면 다 토해냅니다. 다 뱉어냅니다. 지금 뱉어내는 사람들 지금 많거든요. 뭐 주상복합숲에 있는 상가 분양받은 사람들 그거 진짜 속쓰립니다. 막 대리 운전해서 이자 메꿔 넣는 사람, 식당에서 뭐 접시 닦아서, 놈들이 볼 때는 어엿한 건물주인데 놈들이 볼 때는 어엿한 다주택자인데 뒤에서 쎄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이런 물음을 던지면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다에 낚시하고 한적한 바다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는 사람한테 물고기 많이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러면 물고기 많이 잡으면 뭐 하냐? 그러면 조금 더 큰 배를 사고 나가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고 더 큰 배로 바꿔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고 더 부자가 되는데, 그러면 그 끝이 뭐였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데 와서 나같이 여유롭게 낚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은 그거였죠. 너무 매몰되고 너무 미래 세대에게 너무 기회를 주지 않고 너무 욕심을 부려버리니까 미래 세대가 그러면 다 포기. 뭐 중국의 탕핑 드러눕는 그런 사태가 우리도 있죠. 우리도 드러눕죠. 거래량 양호한 건 맞다. 2월의 거래량은 대구는 2월의 거래량이 1월의 거래량을 뛰어넘는데요. 부산은 2월의 거래량이 1월의 거래량을 뛰어넘지를 못하네요. 그래도 3월의 거래량은 2월의 거래량보다 1월의 거래량 혹은 2월의 거래량보다 나은 것은 맞다. 혹여나 투자의 성격으로 들어간다면 최소한 4월달은 지나보고 총선은 지나고 나서 좀 분위기를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선진입 말랐고 네, 요 아주 대형 평형 거래 띄엄띄엄 있는 것들 제껴놓고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도 또 요것만 보고 있기도 그렇고요. 고가의 아파트들은 고점 대비 한 20% 뭐 혹은 25% 정도, 그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점점 많이 빠지는 건 체감되시지 않나요? 조금씩 야금야금 제가 특정 아파트만 딱 째려보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다 짚어드리지는 못하지만 뭔가 조금 더 낙폭이 커지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6억 이상 아파트도 거래가 좀 줄어드는 모습도 보고요. 6억 아래쪽의 아파트 6억 이상 넘어가는 거 낙타가 바늘 구멍을 뚫고 올라가기보다 더 힘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6억 이상 아파트들도 자꾸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밑에서 치고 올라가고 싶어도 그 잘 안 되죠. 6억이라는 장벽 지금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적격 대출 때문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금융적인 측면에 있어서 금리가 뭐 언제 내리니 많이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말대로 되었다면 지금 벌써 우리나라 금리를 몇 번은 인하하고도 남았을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죠. 네, 20한 5%, 37%, 32%.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것만 대충 체크해 봅니다. 40%, 40%, 36%, 37%, 37%. 비중이 약간 높아지는 그런 것도 생깁니다. 시간 지나면은. 예. 세종시 아파트가 15억까지 갔던 것이 7.8억 이런 뉴스 오늘 제목이 떴었거든요. 세종시 분위기도 이렇거든요. 엄청 꼬라박았죠. 정말 2022년 끝자락에서 23년 초반까지 많이 빠지는 때 정말 많이 빠지는 아파트는 45%까지 그때 당시에 빠졌었어요. 이것이 반등을 했죠. 뭐 10%, 15% 반등했죠. 그리고 다시 내리막을 걸은 지 또 서너 달이 지난 것 같은데요. 다시 그때의 분위기, 전저점 분위기까지 다시 와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물론 인기 있고 더 선호하는 지역은 더 쏠림이 생겨서 뭐 이때 그 저점 대비 뭐 10% 정도 반등한 곳 있어요.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저기가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곳이구나라고 눈치채고 알고 있죠. 그러면 다음에 혹이라도 투자를 한다면 거기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맞겠죠. 그 시장 전체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치고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는 비싼 아파트 한두 건만 거래가 되면 그 동네 아파트 인근 막 옆에까지 난리치고 다 이렇게 됐는데 한 건 거의 비싼 거 한 개 거래되면 거긴 좋은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말죠. 뭐 고점 대비 요 하락률을 보면 아까 세종시 거의 한 50% 가까운 하락률을 보였는데요. 별반 다르지 않은 현상. 물론 1층이라는 요것도 있긴 해요. 근데 다시 빠지는 거 맞잖아요. 현실은 그대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닌 부분은 또 아닌 부분 또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가격 고점 대비 조금밖에 안 빠진 아파트 있는 거 다 알잖아요. 다 알아요. 그러면 그거는 또 상승하는 뭐 집 사라고 부추기는 사람들한테 방송 그런 데 찾아가 보시면은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자기 입맛에 맞는 거 찾아보면 되잖아요. 이 방송을 보는 목적이 저도 무조건 뭐 까기 위해서 하는 방송이라기보다는 부산의 하락률 요 정도, 평균 하락률 요 정도 자기가 그거죠. 방송 듣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맞냐 아니냐를 내 생각대로 흘러가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지 제가 뭐 대단히 뭐 성관이 있고 무슨 예지력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 차트에 나타나는 대로 건당 거래 대금이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군요. 과거에 분위기가 안 좋을 때도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네요. 거래량 일부 늘어나니 많이 하지만 지금 3,000건 아래군요. 이렇게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들. 자, 싼 아파트들만 점점 많이 거래가 되고 있군요. 비싼 아파트들은 거래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군요. 줄어들고 있는 게 눈으로 확인되네요. 분양권 시장도 이제 한물 갔죠. 프리미엄이 많이 빠지는 모습 볼 수 있죠. 여기 지금 2월달 거래량 아직 집계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그 3월에 거래량이 잘 되고 있냐? 그닥이죠. 네. 프리미엄은 또 별로 없고. 전세 거래량 확연히 적습니다. 지금 거래 한 95% 정도 되었거든요. 거래가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 이렇게 생기지 못하는 부분 챙겨주고 자기 생각과 맞는지 다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차원. 전세 거래량 줄고 전세 금액도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야기 안 나오면은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세 금액 23년 끝자락에 여기 조금 오를 때 있었죠. 전세 가격이 조금 오를 때. 언론에서 집값, 전세값이 오르면 뭐다? 마치 공식처럼. 전세값이 오르면 뭐다? 그러면 집값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지금 언론이 갑자기 조용해졌죠. 그 말은 뭐다? 소리 소문 없이 서서히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말씀드립니다. 메아리 현상. 2년 전의 현상이 또다시 반복하면 고가의 아파트도 4억 이상 비중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월세 거래량은 그나마 낮지만 그것도 뭐 엄청나게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도 아니다. 전월세 가격 별반 뭐 차이 없다. 뭐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 없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